역사와 전통의 도시인 로마에서 온 소피아는 한국의 송도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로마도 돌아간 후에도 직장 사람들에게 송도라는 도시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을 요목조목 설명했죠. 송도를 가로지르는 센트럴파크에서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6차선 도로 양옆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초고층 건물들. 금방 새로 지어져 마치 인형의 집처럼 보이는 상가들까지. 놀란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소피아는 송도의 이곳저곳을 사진 찍었습니다.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아무 곳에나 대고 촬영 버튼을 눌러대니 지나다니는 신혼부부, 아기들, 노인들도 신기하게 쳐다보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진을 찍는 내내 소피아의 입에서는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피아를 통해 송도를 알게 된 직장 동료들도 소피아와 똑같은 말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네요. 도대체 로마 사람의 눈에 한국의 신도시 송도는 어떤 모습으로 보인 것일까요? 소피아 씨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본 사연은 로마에서 온 여행객 소피아가 감사TV에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나고 자랐죠. 제고국은 도시의 전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걸 매우 중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도 매우 전문적인 컨설팅 속에서 계획하는 경우가 많죠. 그 덕분에 도시계획이라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릴 적부터 가까이서 보고 지냈습니다. 어른이 되면 도시계획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매우 어릴 때부터입니다.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쳐서 일했습니다. 로마를 포함해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보수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일에 투입되었죠. 제가 열정을 보인 덕분일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도시의 범주를 점점 넓혔습니다. 이탈리아를 벗어나 여러 서양권 나라의 도시를 계획하게 되었고, 귀가하는 도중 멍하니 거리의 풍경을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불이 나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 숨 좀 돌릴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회사의 임원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더군요. 후배들은 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열정과 전문성을 닮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짧은 휴가로 이탈리아의 어딘가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계획한 도시를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과 속에서도 제겐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양의 도시를 계획해본 경험은 전무하다는 것이었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러 나라의 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 도시 계획은 제가 아니라 동양 문화에 익숙한 직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양의 도시를 계획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불쑥불쑥 들곤 했죠. 호기심을 호기심으로만 간직한 채 로마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본사에서 전 지사를 대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낸 직원을 추려 포상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수상자 명단에 제가 있던 겁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 휴가였어요. 경험해본 적 없는 긴 휴가를 얻게 되었을 때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드디어 동양의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그곳의 모습을 온몸으로 경험하고자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들끓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동양의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짜두었던 일정은 여행 중간 즈음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공편 변경, 날씨 문제, 언어 소통 등 다양한 문제들 때문이었죠. 원래 계획에 없던 한국 방문이 여행 마지막에 추가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은 입국 절차에서부터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40살이 넘는 나이가 된 탓에 몸 이곳저곳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비약을 들고 다녀야 했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에 있었는데 그들은 입국 절차에서 갑자기 제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법 약물 운반책이어도 되는 것처럼 탐지경까지 출동해서는 저와 제 짐을 1시간 가까이 검사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게 제 상비약 때문이란 걸 알았어요. 약이라는 물건이 공항에서 민감하게 검사되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검사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했습니다. 일부러 저에게 적대감을 보이려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중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할 때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당했던 망신을 다시 당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 마침내 한국 공항의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역시나 입국 검사 직원들은 제 가방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중국 공항 직원들의 태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짐 검사 동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친절함에 감동한 저는 기꺼이 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국 절차가 밀리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마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따로 마련된 장소로 저를 안내해 편안히 앉아 짐 검사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었죠. 짐 검사도 30분 안에 모두 끝났습니다. 한국의 친절함과 세심함을 공항에서부터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온 저는 가장 먼저 서울로 갔습니다. 일단 공항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이기도 했고 수도라고 하니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양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라의 수도 외에는 편의시설이나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울로 가는 모든 도로가 넓고 크게 뻗어 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 의아함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보았던 동양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현대화되어 있었고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도로가 넓고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심지어는 공중화장실까지 청결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장면은 바로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에 갔을 때 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광화문과 한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위인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함께 있는 모습은 서울이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대변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양옆으로 고개를 위로 들어야 끝이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대기업의 사옥, 뮤지컬 공연을 위해 지어진 거대 공연장, 박물관,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들까지 쭉 뻗은 광장 양옆으로 들어선 건물들은 과거와 현재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제가 도시 계획을 하며 늘 강조하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해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외에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더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부스 형태로 지어진 버스 정류장을 보았을 땐 첨단 도시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더불어 KTX, SRT, 그리고 GTX와 같은 첨단 교통기술이 서울을 한국의 여러 지역과 연결하고 있어서 그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에도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을 더욱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서울 도시 투어를 신청했어요. 전문 가이드와 함께 서울을 돌아다니며 서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서울의 곳곳에는 서울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었죠. 이곳 서울의 도시 계획을 진행한 사람 역시 저와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이곳 서울을 도시 계획했다면 어땠을지 마음속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이드도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관심을 보이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문하는 장소마다 질문을 쏟아냈기 때문이었죠. 전통시장에 가면 이곳이 생긴 유래를 물었고 서울시청의 독특하고 현대적인 외관을 보고는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걸 묻고 답하며 친해진 저에게 가이드는 신도시 시티 투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신도시란 서울 주변에 새롭게 지어진 도시들을 말했습니다. 인구를 지역별로 조화롭게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고 했죠. 그야말로 신생 도시인 셈이었습니다. 제 직업을 듣고는 신도시에도 흥미를 느낄 거라고 장담한 가이드의 말을 믿고 곧장 신도시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신도시는 송도였습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오래전 지어진 도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공항에서 서울로 올 때 지나친 인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때는 고속도로 위에서 잠깐 보아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신도시라고 하니 다시 한번 흥미가 생겼습니다. 인천 시티 투어로 송도에 방문했습니다. 바다가 인접해 있는 도시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깔끔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는 건물에 녹이 잘 슬고 유지 보수가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 송도는 그런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설계된 도시인 것 같았죠. 높이 솟은 건물 사이로 넓고 크게 조성된 공원의 모습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세련됐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아울렛 쇼핑센터도 매우 잘 운영되는 중이었고 새로 입을 옷을 사기 위해 그곳에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매우 친절한 태도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쇼핑하던 중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려고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한국어를 어떻게 영어로 바꾸는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는데요. 뒤에 서 있던 가족 중 아이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도와주었답니다. 아이의 유창한 영어에 놀라는 동시에 그것을 뿌듯하게 지켜보며 저와 아이가 함께 제 주문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준 친절한 부모도 너무 고맙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동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라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화성 시티 투어라는 여행 상품으로 동탄에 방문했고 거기서도 송도에서 느낀 것과 비슷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의 인상은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송도는 바다가 근처에 있는 도시여서 그런지 자연 친화적이었다면 동탄은 매우 현대적이고 도회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탄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송도는 도시를 계획할 때 뉴욕과 센트럴파크를 염두하고 만든 것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탄은 아니었어요. 동탄은 그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대적인 면모를 도시에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높은 건물들, 정갈하고 합리적으로 나뉜 구역들, 새로 지어진 편의 시설들, 그것이 운영되는 첨단 체계까지 걷고 또 걸으면서 동탄의 풍경을 보았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 굳어서 30분 정도 동탄의 풍경을 바라보기만 했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저를 보고 가이드는 동탄의 풍경이 잘 보이는 포인트들을 몇 군데 알려주었습니다. 자연 경관도 없는 도시의 풍경일 뿐인데도 가이드가 알려준 장소에서 동탄을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실용적인 도시 계획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현된 모습이 한눈에 담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도시의 모습이 이토록 깔끔하니 그곳을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의 표정에도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현대사회의 최신식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동탄이라 대답하고 싶어졌죠.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사진첩을 뚫어져라 살펴보았죠. 중국, 필리핀, 일본 등등 한국에 오기 전까지 방문했던 여러 아시아 나라의 도시를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에 담긴 풍경마다 각자의 특색은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나라의 수도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신도시라는 개념, 그런 곳에 이토록 합리적인 도시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조차 동탄과 비슷한 곳은 없었어요. 사진첩에서 나온 저는 다시 한참을 동탄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얼른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이리저리 앵글을 옮기며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곧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동료가 휴가 중에 무슨 일로 전화했냐는 물음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한국과 한국의 도시 계획의 놀라움을 모조리 전달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동탄을 바라보며 제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을 이제는 동료가 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동료에게 사진을 전송했어요. 서울과 송도, 동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는데요. 동료는 이 도시가 어떻게 한 나라에 공존할 수 있냐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문화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전통 공연, 한글이라는 문자의 탄생 과정과 그 합리적인 쓰임새까지 모두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송도, 동탄이 제게 보여준 한국의 획기적인 도시 계획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가득 불어넣어 주었어요. 떠나는 날이 되어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한국의 도시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 창문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로마도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제가 진행하는 모든 도시 계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 놀랐죠. 제 도시 계획의 문화적인 다양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시각이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도대체 휴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묻는 동료들에게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와 서울의 도시계획 및 문화를 비교해서 설명했고 그 차이와 생각이 전환 속에 도시계획의 미래가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어요. 제 시각을 더욱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들어준 한국과 서울이라는 도시에 제 동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도시를 탐구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아 매번 놀랐고요. 놀라움 속에서 제 견문이 발전했고 동료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일까요? 서양권을 벗어난 다른 여러 나라의 도시계획 프로젝트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인사팀으로부터 승진하게 될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발전이 멈췄다고 생각했던 저는 단 한 번의 우연한 여행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기대되는 마음이 크죠. 한국을 아직도 마음 깊숙한 곳에 품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던 도시,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시 계획에 적극 도입한 나라, 눈으로 보고도 쉽게 믿을 수 없던 서울과 송도, 동탄의 모습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런 저를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삶의 모든 면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한국을 칭찬할 이유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한국에 가보고 직접 느껴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한국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서울과 송도, 그리고 동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승진 파티에서는 이 도시들의 이름을 외치며 건배할 계획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감사틱에 사연을 보냅니다. 역사와 문화의 나라 로마에서 평생을 보낸 여자가 한국 신도시의 풍경에 놀라 입이 떡 벌어진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한국 신도시의 아파트 숲을 보고 믿을 수 없다 말하는 누군가 분명 있기 마련이죠. 어쩌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속의 큰 한국 이야기 많이 공유드릴 테니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